네, 2017년도 국가직 7급 전기자기학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완전도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완전도체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모이고 여긴 플러스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 안쪽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요게 연장된 이 선과 합쳐져서 전기장이 0이 됩니다. 다 상쇄되니까요. 2가 0이니까 요 내부에서 V는 인테그랄 E.dl인데 이게 0이니까 내부의 전이차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도체의 표면은 등전이가 되겠습니다. 완전도체 내부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0이다. 그렇죠? 전개가 방금 없어진다 했으니까요. 그 다음 1번은 말 안 했는데 도전율이 무한대인 이상적인 도체가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이 경계 조건을 따르면 요 경계 조건에 따르면 법선 성분이 0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경계 조건 잡으면 법선 성분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선 성분 0인 게 아니고 이 탄젠셜 성분이 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계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조건인데요.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인데 만약에 자기가 없다라고 하면 컬 2는 0이죠. 따라서 요렇게 루프를 잡았을 때 요 값과 여기 전기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 회전한 양이 0이 되겠죠.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내가 적분 요 방향을 하는데 적분했을 때 값이 다 같고 싶다. 그럼 이쪽에서의 전기와 이쪽에서 전기가 이렇게 같아야만 이게 서로 상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적분하면 요 방향과 요 방향은 플러스지만 요 방향과 요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곱하면 부호가 반대가 나오겠죠. 크기는 같고. 그래서 상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성분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0이기 때문에 이 컬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요 표면에 로우 S가 분포했는데 내부에는 지금 없죠. Q가 0입니다. 따라서 델 D가 0이죠. 즉 어느 쪽으로 이걸 어느 뒤에서 잡아도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안에 전개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 EMF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파이죠. 자, 자속이 근데 주어졌어요. 0.3 코사인 800t라고 계산해보면 0.3 곱하기 800 곱하기 사인 800t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게 1일 때 나타날 테니까 최대값은 0.3 곱하기 800 해서 240이죠. 따라서 전류 최대값은 24온분의 240V에서 10A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네요. 일반적인 전자기파의 물리적 현상을 맥스웰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균일하고 등방성이 일반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는 이거의 역수죠. 그러므로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균일하고 등방성이 일반 매질에서 고유 임피던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위로서 생각을 해보면요. 입실론은 커피스탄스와 상관이 있고 뮤는 인덕턴스와 상관이 있어요. 즉 이거는 루트 C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데 위아래로 J오메가1로 곱해볼까요? 그러면 J오메가1 그 다음에 J오메가 C예요. 근데 J오메가1은 오메단위를 갖고 1분의 J오메가 C도 오메단위를 가져요. 따라서 이 둘을 곱하면 옴 제곱이죠. 요 값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의 옴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단위가 옴이
임피던스 단위는 ohm이니까 오미 단위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균일 평면판은 전개와 자개의 진동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로우 S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로우 S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율이 입실론, 그 다음에 이 입실론 유전체가 존재가 한다고 하네요. 자, 아까 경계 조건 문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경계 조건을 잡으면 이쪽에는 지금 차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델 닷 D가 0입니다. 즉 탄젠셜 방향인 탄젠셜 방향이 아니죠. 노멀 방향이죠. 여기서 내려오는 이 D 벡터가 그대로 나간다. 혹은 반대 방향으로도 그대로 나간다. 이런 의미니까 D1n이 D2n이에요. 그리고 D1n은 입실론 1n 곱하기 2 입실론 것이고요. D2n은 입실론 2n 곱하기 입실론이죠.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 A에서 전개의 크기는 점 B에서의 전개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전기력선이 이 전개선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그리면 좀 틀리겠네요. 이 전개선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A에서나 B에서나. 그 다음에 A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점 D에서의 전개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입실론 1n이 곱하기 2 입실론이 입실론 2n 곱하기 입실론이니까 입실론 1n은 2분의 1 입실론 2n이에요. 그래서 점 A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점 D에서의 전개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답은 1, 2번은 아니겠네요. 점 B와 점 D에서 전속 밀도의 크기는 동일하다. 전속 밀도가 바로 얘죠. 그래서 점 B와 D에서 전속 밀도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점 C에서 전위는 불연속이다. 그렇지 않죠? 전위는 연속적입니다. V는 인테그랄 2.dl에서 아무튼 전위가 불연속이진 않겠죠? 네. 왜냐면 2는 마이너스 델 V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이어야 이게 미분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 C에서 전위는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손실의 자유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입실론 제로, 그 다음 뮤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 뮤제로를 구하면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제로 해서 루트 36 파이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서 4 곱하기 9 곱하기 파이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10의 제곱 해서 12에다가 0을 붙이고 파이가 됩니다. 모르겠죠? 자,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시평균 전력 밀도라는 것은 바로 시평균을 해서 포인팅 벡터 시평균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E 크로스 H가 되겠죠. 근데 H란 것은 지금 누제로분의 E 벡터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여기는 대입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는 2의 제로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z 방향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ax가 되겠죠. 그러면 y와 x의 내적을 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 yg x 마이너스 z 방향 이게 플러스가 되야겠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은 뭔가 이거는 C 평균을 하는데 이게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곱해주면 2분의 1이 되죠. 크기가.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누 제로에다가 이 제로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값을 보시면 2분의 1에 누 제로가 120파이라 했고 이 제로가 2니까 제곱하면 4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60파이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조건도 안 썼죠? 그래서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C평균 전력 밀도니까 주파수 몰라도 똑같습니다. 주파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C평균 전력 밀도는 그냥 이렇게 2분의 1 곱하고 이런 식으로 아시죠?
P는 2분의 1 VI 뭐 이런 식으로 코사인, 이게 다 코사인 함수일 때. 자, 7번 문제는 문제 오류로 인해 답이 없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려 했는데 뭔가 다 조금씩 이상해요. 뭔가 조건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제 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요거 이 1번과 2번에 의한 영향을 둘 다 더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1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H는 H1은 2파이 R분의 I니까 2파이 곱하기 R이 얼마죠? 0.5네요. 그 다음에 I는 2파이, 그러면 2가 되겠네요. 자, 2번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비오 사바로 지거로부터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H2는 4파이분의 I 인테그랄 R제곱분의 I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DL 크로스 A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벡터를 써야 되는데 우린 그냥 크기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냥 요거는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차피 수직이니까 그냥 사인 90도가 돼서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4파이분의 I의 인테그랄, 지금 요게 요렇게 회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고 길이는 DL은 R D파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R제곱이 있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 R은 파이랑 상관이 없는 그런 변수니까 4파이 R분의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2파이 D파이죠. 이것은 그냥 2파이니까 4파이 R분의 I 곱하기 2파이에서 2R분의 I가 될 겁니다. 이 값은 대입을 해주면 R이 0.5니까 그냥 I가 되어있고 I는 2파이죠. 따라서 H는 H1 플러스 H2가 되어서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 예의한 것도 들어가는 방향, 예의한 것도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이걸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에 1 플러스 파이이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쌍극자가 있는데 전기 쌍극자 V에 의한 자, 9번 문제는 쌍극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를 보면은 4파이 입실론 제곱 입실론 제로, 그냥 입실론이라 할게요. 입실론 R 제곱분의 세제곱분이죠. P 닷 R 벡터. 이게 방향 벡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R 세제곱 써준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있을 때는 V는 그냥 R분의 1에 비례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느 한 점에서 영향을 이렇게 서로 막 이게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전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둘이 합이기 때문에 V는 더 빨리 줄어든다. 그래서 R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R과 이 R이 상쇄되겠죠. 자, 그리고 P란 것은 Q의 어떤 방향 D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벡터 자위 A는 또 비슷한 형태가 될 건데 문제는 여기서 그 자기 모멘트 M은 IS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S는 단면적이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의 루프 반지름이 증가하면 S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얘는 M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얘는 A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전기쌍극자의 두 전화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면 P 벡터도 증가하고 얘도 결국 커지게 되겠죠. 주위 매줄의 투과율이 증가하면 그러면 A는 작아질 겁니다. 아닌가요? 주위 매질의 투자율이 증가하면 자기 쌍극자에 발생한 벡터자의 크기가 증가한다. 아, 잠깐만요. 이게 자기 쌍극자 같은 경우에는 4파이 R 제곱분에 여기 뮤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A도 올라가고 벡터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주의 매질에, 왜냐면은 여기서 h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뮤가 올라가면 h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a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은 주의 매질의 유전율이 증가하면 e는 입실론분의 d죠. 그래서 주의 매질의 유전율이 증가하면 전기쌍극제에 발생한 스칼라 전위는 감소합니다. 지금 분모가 커졌으니까 얘 전체적으로 작아지죠. 그래서 V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스칼라 전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천이 없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필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Z방향으로 진행하네요. 그럼 H는 일단 여기 X방향 진동함으로 어떤 AY 방향으로 진동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모두 AY, 이건 아니네요. 그럼 요 둘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어떤 값이 있을 것이고요. 무성질 자유공간이라고 하니까 누는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U0에서 그냥 U0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는 어떤 보통 베타라고도 쓸 수 있는데 K는 오메가 루트 U0 E0죠. 입실론 제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입실론 제로를 상쇄했네요. 그럼 입실론 제로 값을 없애버리면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1은 K분의 오메가 루트 U0가 되겠군요.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U0는 K분의 오메가 U0가 됩니다. 그러면 H는 U0분의 2니까 요걸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결국 H 벡터는 오메가 U0분의 K의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AY가 되겠죠. 이건 그대로 이걸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공간에서 시변 전개와 시변 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요. 전송밀도의 시간 변화율과 관련 있는 건 뭐예요? 컬 H죠. 이게 컬 H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J도 있어요. 둘을 더한다는 것은 단위가 같다는 뜻이죠. J의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퍼 제곱미터죠. 따라서 이거는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시변 전개와 시변 자개는 독립적으로 서로 무관하다. 그럼 전자기파가 안 생기겠죠? 자개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 컬 H의 발산은 0이다. 자, B는 μH인데 B의 발산은 항상 0이죠. 따라서 H의 발산도 항상 0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전개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 즉 컬 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인데 얘가 0이 아닐 때, 자, 이거 스톡스 정리해서 써보면은 컬 2는 인테그랄 2.dl이죠. 0이 아닌 값을 적분하고 있으니까 이 값은 0이 아닐 것이고 이 값도 0이 아니게 될 겁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V1, I1을 곱해준 값이랑 V2, I2 값은 같을 거예요. 전력을 다 100% 공급해준다는 뜻이니까. 근데 V2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N1분의 N2 V1이죠. 그럼 I2는 어떻게 되겠어요? N2분의 N1 I1이 되어야 되겠죠? 자, 즉 RA란 것은 두 번째 쪽에 2번 쪽에 있으니까 R은 I2분의 V2였어요. 자,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이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 유효 부하 저항은 R1 이펙티브는 V1분의 아니죠, I1분의 V1이죠. 자,
결국 I1이랑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V1 같은 경우에 요거가 이렇게 되고 요거가 이렇게 되니까 V1은 N2분의 N1 V2가 될 것이고요. I1 같은 경우엔 N1분의 N2 I2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N2분의 N1 제곱 I2분의 V2가 되어서 N2분의 N1 제곱 RL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는 요 컷페이스터를 조금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컷페이스터가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컷페이스턴스가 지금 원래 컷페이스턴스 C가 1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요 부분은 면적이 아니 위아래 거리가 반이 됐으니까 2배가 됐겠죠. 그래서 2 피코페럿이 되었을 것이고요. 요 부분은 2에다가 유전율이 또 3이 됐어요. 그러니까 3 곱해서 6 피코페럿이 됐을 거예요. 따라서 2와 6을 병렬로 연결한 거니까 직렬로 연결한 거니까 2 플러스 6분의 2 곱하기 6 해서 8분의 12에서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J는 시그마 2이고 변이전류 밀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는 2는 뭔가 2의 J 오메가 T 항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곱해질 것이고 이게 나오니까요. J는 그냥 없앨게요. 크게만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은 여기 J 오메가가 붙는데 크게만 생각하니까 J는 없앤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에다가 그 다음에 D는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이 붙고 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전도 전류 밀도랑 변이 전류 밀도가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시그마 2가 오메가 입실론 2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을 알려주면 시그마는 5예요. 5는 오메가고 오메가는 2파이에다가 F가 1GHz니까 10의 9승 곱하기 1. 그 다음에 입실론이 입실론 R이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가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네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그럼 이거 18 되니까 입실론 R은 5 곱하기 18에서 90이 되겠죠. 자, 리니어 허머지니스 아이소트로픽 자성체에서는 자화율, 투자율이 상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항상 0이에요. 왜냐? 이 M이라는 게 어떤 카이라 있나요? 카이 M의 H거든요. 근데 H는 카이 M에다가 B는 뮤 H니까 H는 뮤분의 B예요. 자, 여기서 양변에 발산을 취해주면 B는 0이니까 요것도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M의 발산도 0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볼게요. 자, M은 이렇게 되간다고 했고 이거는 뮤분의 XM의 B예요. 자, 뮤란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보면은 뮤 제로에 뮤 R의 XM의 B인데 B란 것은 뮤 제로에 H랑 M의 합이었어요. 이거는 뮤 제로에 요걸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카이 M의 H죠. 그래서 요게 바로 뮤 R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뮤 제로에 1 플러스 xm 분의 xm 카이m인가요? 어쨌든 간에 뭐 b가 돼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엔 먼저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각 요 위치에 대해서 받는 힘을 구하면 df란 것은 bi dl일 거예요. 여기서 b가 b0가 2고 i는 2네요. i0. 그 다음에 dl이니까 4dl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은 모든 그 미소 1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소 1은 이 df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 곱하기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dl이란 것은 사실은 요 방향이기 때문에 4d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1은 인테그랄 로우 2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로우에다가 df가 되어서 인테그랄 로우의 2파이의 4d 로우인데 로우는 0부터 2까지죠. 이게 2니까 그러니까 8파이의 2분의 로우 제곱 해서 0부터 2 해서 8파이 곱하기 2분의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16파이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기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각 위치별로 이게 회전하는 양은 2파이 로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막대기 전체가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은 2분의 1에 0 플러스 여기는 안 움직일 테니까 그 다음에 4파이가 될 거예요. 여기는 4파이만큼 움직이니까 따라서 2파이가 평균 이동량. 다음으로 F는 BIL이죠. B0, I0였죠. 여기서는. 그러면 B0가 2고 I0가 2고 랭스가 2예요. 그러면 8이죠. 자, 그럼 1은 FS죠. 그러면 8 곱하기 2파이 하면 16파이. 똑같이 나오죠.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더 쉬우니까요. 생각하기는 좀 더 어렵지만 이게 좀 더 멋있는 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놓여 있고 어쩌고 저쩌고라고 합니다. 토크라고 했는데 토크 타워는 m 크로스 b죠.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가 a 제곱이고 전류가 i고 xy 평면에 놓여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을 적으면 az가 돼요. 자, a 제곱에 i의 az와 코스 b1 ax 플러스 b2 az를 하면은 az 방향 없어지죠. 그럼 얘를 구하면 i a 제곱 b1 ax가 되니까 크기는 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요렇게 놓여 있는데 전류는 요렇게 흐르고 있죠. 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균일하게 X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거에 힘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은 뭐가 있어요?
F는 QV 플러스 B니까 이 B랑 평행한 얘둘은 힘을 못 미쳐요. 그럼 얘랑 얘가 얘한테서 힘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럼 힘은 서로 상쇄될 거예요. 힘이 서로 상쇄되고 그 다음으로 요런 자기장이 하나 있는데 요 자기장도 얘랑 얘 서로 반대 방향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상쇄예요. 따라서 힘은 알짜 힘은 없습니다. 토크만 존재하는 거죠. 자, 어쩌고저쩌고 놓여 있다. 유도 기전력은 이런 묻고 있는데 EMF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파이죠. 자, 이걸 보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인데 지금 보시면 B가 다 균일하기 때문에 적분 필요 없어요. 그냥 0.1 곱하기 0.1 넓이 곱하기 0.1 사인 100 그러면 0.001의 마이너스에 100 파이의 코사인 100 파이 t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0.1 파이 코사인 100 파이 t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에너지는 2분의 1 인테그랄 E 닷 D dV임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V가 주어졌으니까 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델 V인데 이 값은 이 내부는 상관이 없어요. 내부에서는 0이니까 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에도 이게 0이니까 이 내부의 에너지는 영향을 못 줍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이걸 미분하면은 R 4제곱분의 A V0 A R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D는 마이너스 R 4제곱분의 입실론 제로 A V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에 지금 저는 R, 세타, 파이 좌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2와 D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부분 서로 상쇄되고 여기는 R의 8승이 될 것이고요. A제곱 V0 제곱에 입실론 제곱가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좌표계를 구성을 했을 때 세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세타는 이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향의 이 거리는 미소 거리는 R, D 세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 세타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R 사인 세타고 파이는 요 방향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미소 거리는 R 사인 세타 D 파이예요. 요 값들을 고려하고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소 길이는 그냥 D 파이죠. 이걸 고려해주면 다 곱해주면은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D R이 되겠죠. 그러면 R 제곱과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면 6이 될 것이고요. 이걸 다 꺼내주면 2분의 1에 A 제곱 V0 제곱 입실론 제로에 R이 지금 R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파이가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가죠. 그래서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D R인데 이거를 R의 육성을 나눠주죠. 그러면 2분의 1에 A제곱 V0 제곱 입실론 제로에 D 파이는 지금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2파이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R의 마이너스 6승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R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이게 0R부터 무한대까지죠. 이걸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A제곱 V0 제곱 입실론 제로 파이에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이게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 D값은 얼마예요?
무한대가 여기 들어가면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만나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5분의 1에 r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r의 5승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5승. 그러면 a 제곱 v 제로 제곱 입실론 제로 파이 그 다음에 5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r의 5승이 있고 얘는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곱해지면 1이고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0 하면 1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2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힘드네. 이게 R이 아니고 이게 A부터죠. 죄송합니다. 잘못하고 있었네 계속. 그래서 A에 있고 그럼 여기는 여기도 A죠. 그리고 얘도 A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5A 세제곱분의 2파이 입실론 V0 제곱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양도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좀 외우는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체에 큰 전도 전류가 흐릅니다. J는 시그마 2에서 시그마가 무한대는 아니지만 매우 큰 값을 갖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흘러서 저항성 손실이 발생합니다. 양도체에서 감소상수 알파랑 위상상수 베타는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로 이 스킨 뎁스의 역수로 값으로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근사적으로요. 양도체의 표피 두께는 주파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스킨 뎁스 델타는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게 맞고요. 답은 4번이 되는데 특성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양도체의 경우엔 시그마가 뮤인 이런 경우인데 그리고 임피던스는 루트 입실론분의 뮤죠. 그런데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프라임 마이너스 j 입실론 2 파이분의 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선 입실론 2가 훨씬 커요. 입실론보다. 왜 이렇게 되느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자꾸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컬 H에서 보시면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였잖아요. J는 시그마 2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는 J 오메가 입실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죠. 아니죠. J 오메가 입실론 2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보면은 입실론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 2가 되는데 요거를 어떤 오메가로 꺼내보면은 입실론 플러스 J 오메가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힘드네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입실론 C라고 쓰면은 입실론 C는 입실론 프라임 플러스 J 입실론 2 프라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는 시그마에 해당하는 성분을 보면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J 오메가분의 시그마가 J 입실론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오메가 입실론 2 프라임이다. 이렇게 대충 쓸 수가 있어요. 뭐 부호는 대충 넘어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오메가 입실론 2 프라임인데
여기서 시그마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입실론 2 프라임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j 입실론 2 프라임분의 뮤가 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위아래로 j를 곱해주면은 루트 j의 입실론 2 프라임분의 뮤인데, 이거는 루트 입실론 2 프라임분의 뮤에다가 루트 j. 근데 j의 페이즈는 90도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j를 하면은 요거는 어떤 45도의 위상차를 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h는 누분의 2니까 요 45도 차이가 나겠죠. 90도가 아니고. 그래서 45도 이상 차가 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